빠르게 돌아가는 한국은 배달, 인터넷, 행정 서비스나 은행 업무 처리 속도 등 빠르지 않은 것이 없죠. 우스갯소리로 한국은 국가 번호마저 8이라며 역시 빨리빨리의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한국에서 신기하게 세계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느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던 한 외신 기자는 전 세계 유일한 한국의 에스컬레이터의 특징을 소개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외신 기자는 연신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에스컬레이터의 어떤 점이 극찬을 이끌어냈던 걸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에스컬레이터는 지하철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것은 1941년 서울 종로의 화신백화점이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탈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에스컬레이터는 백화점이나 공항과 같은 특정한 건물에서나 볼 수 있었고, 예전에는 에스컬레이터가 한번 작동되면 작동을 중단시키기 전까지 계속 작동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전력 낭비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요즘은 에스컬레이터 끝부분에 센서가 장착되어 승객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이런 에스컬레이터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가까이 들어오게 된 건 지하철 역사에서였습니다. 1982년 12월 최초로 역사역에 설치된 이후 지금은 거의 모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가 보급되었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승강기도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죠. 간혹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보면 걷거나 뛰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출근길에는 마음이 바빠 그런 경고문에도 걷거나 뛰는 사람들이 눈에 띄곤 하는데요. 원래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컬레이터 운행 속도가 국제 기준에 비해서도 너무 느리기 때문이죠. 국립기술품질원 규정에 의하면 한국 에스컬레이터의 최대 허용 속도는 분속 40m이며 현재 대부분의 에스컬레이터는 분속 30m로 운행 중입니다. 서울 지하철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중 가장 긴 6호선 버티고 계역 에스컬레이터의 길이가 43.1m인데 승강장에서 대합실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탈 경우 약 1분 40초가 걸리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보다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빠른 외국은 어떨까요? 유럽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한국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들의 급함은 한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텐데 저 정도 속도면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행여라도 술을 몇 잔 마신 상태라면 타는 걸 권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속도가 워낙 빨라 속으로 리듬감을 맞추며 타야 발을 헛디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엔 이런 빠른 속도 때문에 로마 중심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마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에 수많은 축구 팬들이 흥분한 상태로 대거 몰려들면서 빠른 속도를 이기지 못한 20여 명이 바닥에 뒤엉켜 넘어지고 말았죠. 이번 일로 이탈리아의 교통 관련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요. 만약 이 정도 속도의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탔더라면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중국도 한국보다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빠른 편이며 지난 2015년에는 유난히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후베이 성의 장저우시에 있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 아이와 엄마가 에스컬레이터 바닥에 가라앉아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도 아이는 엄마로 추정된 이 여성이 사고 직전에 건전해 사고를 면했지만 엄마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아이가 발을 헛디디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국에서 흔히 하는 주장인 속도가 빨라지면 에스컬레이터를 뛰거나 걸을 필요가 많이 없어지고 안전사고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말과는 상반되는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분당 25m와 30m의 속도 변화는 20에서 50대에겐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노인에게는 커다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황수철 승강기 공학회 회장은 1분에 단 5m 차이지만 노령층의 사고율을 줄이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한국에서 느린 에스컬레이터를 경험한 외국인들은 의문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한 외신 기자는 직접 국립기술품질원을 찾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를 높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외신 기자는 한국 시민들의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만이 아니라도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립기술품질원이 거절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기술품질원 측으로부터 안정성 때문에 속도를 높일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국립기술품질원 측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에스컬레이트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에스컬레이트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속도를 높일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립기술품질원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분속 40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속도를 높인다고 해서 에스컬레이터 전기가 더 소모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전력 손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올리지 않는 이유는 오직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해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속도를 높여도 문제없이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지만 아이들이나 어르신 등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죠. 이 답변을 전해들은 외신 기자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빨리 민족성의 최첨단 기술로 뒤덮인 한국이 왜 에스컬레이터 속도만은 느렸는지 그 의문이 이제야 풀린 것이었죠. 후에 외신 기자는 이 인터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모두들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다니는데 왜 굳이 속도를 빠르게 설정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알아보니 바로 한국의 느린 에스컬레이터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나는 그동안 한국이 전기를 아끼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늦춘 줄 알았다. 생각해보니 한국의 에스컬레이터 속도 제한은 올바른 조치였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점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생활 곳곳에 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다른 건 빠르면 좋지만 에스컬레이터는 조금 느리다고 해서 피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약자나 임산부 등을 위해서 속도를 맞춰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과거 어렸을 때 미국에서 발목을 다친 적이 있는데 그때 에스컬레이터가 참 위험하다고 느꼈다. 내리는 타이밍에 발을 디뎌야 하는데 발목이 불편하니 쉽지 않았다. 사실 에스컬레이터가 만들어진 이유는 노약자나 기타 계단을 이용하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빠른 속도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맞춰 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급한 성격의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느린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가만히 두는 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느릴 때는 느리게 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시민과 노약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도 에스컬레이터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역 혼잡도나 이용자 실태에 따라 속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역사는 분속 30m 수준으로 빠르게 하고 노인이 많이 타는 역사는 분속 25m로 느리게 바꾸는 것이죠.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된 외신 기자는 크게 감동을 받고 돌아갔다는 후문인데요. 한국은 승강기 보유가 세계 7위이며 신규 설치는 세계 3위의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민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앞세우며 꾸준한 승강기 발전을 보여주고 있죠. 구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DNA가 기술 급변 시대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이죠. 특히 하루하루 구식이 되는 IT 산업에서 한국의 빨리빨리 특성은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급변하는 스마트 환경에서 남보다 빠르다는 것은 상당한 경쟁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보다 더 빨리를 외치는 경쟁 사회 속에서도 한국은 가장 중요할 때에는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